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판도라를 녹화하고 오니까 벌써 토요일 새벽이군요. 저는 책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왜 문재인 정부는 뻔히 보이는 결말로 내닫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뻔히 보이는 나락으로 달려갈까요?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구는 오만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독선이라고 합니다. 오만과 독선. 예. 지난 3년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데는 대개 의견이 일치하죠. 경제 성과는 형편없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협력도 김정은의 허세로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말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싶겠죠. 어쩌면 지금쯤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야당 때 지켜보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수행이 아마추어라는 말도 많죠. 몇 차례 제가 언급했지만 처음부터 아마추어 비서들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장은 통상전문외교관인 정의용 실장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죠. 거시경제 지표를 움직이는 정책실장은 경영학자 장하성 교수가 꽤 오래 자리를 지키다가 경제학자 출신 김상조 교수가 지금은 맡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노무현 정부 때 철저히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의 당사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이 여전히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한 그 부동산 정책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외교는 사강외교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강경화 장관이 맡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겠죠. 이런 아마추어 조직에 나라의 미래를 고민한 정책이 나온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행이 따라준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런 요행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강은 미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문자 그대로 스트롱맨들의 권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았죠. 그 결과 경제는 폭망하고 안보는 지금 벽척간도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정에 대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늘 앞서왔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2달 넘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9%. 지난번 조사와 동일했죠. 대통령 지지층 세대별도 유전했습니다. 30대가 긍정평가 53%, 부정평가가 39%, 40대는 긍정 56%, 부정 40%. 이 두 세대를 제외하면 20대조차도 긍정 41%, 부정 46%로 문 대통령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왜? 정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능과 오만, 늘 그렇지만 무능한 정부는 당연히 오만합니다. 정확히는 무능할수록 오만해지죠. 겸손한 정부는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남의 지혜를 구하고 늘 귀를 활짝 열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잘못도 곧장 수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문 정부의 무능을 단순히 아마추어리즘이라고 공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한 것일까요? 오래 고민하다 보니 그 원인이 보였습니다. 바로 정권을 뺏길 수 없다는 욕심이 눈을 가렸다는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죠. 촛불정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거기서 승리해서 집권한 과정을 반정부 혁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건 그래서 계속했고 전 정부 인사들을 조리돌림하던 망신을 주면서 감옥에 보냈죠. 직전 대통령 2분을 수감한 뒤에 한 분은 1000일이 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고는 여러 부작용을 낳죠. 처음부터 국민통합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촛불을 든 내 편과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이들을 가르는 편가르기로 높은 국정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뿐이죠.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가 난항에 빠져들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자
광고에 보였던 지지층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함께 촛불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국 사태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선거 개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떠날 명분을 찾던 대중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공정과 정의가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도 거만한 권력이 드러낸 오만이라는 것을 마침내 안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미리부터 정권 재창출에 모든 걸 다 건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 권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태를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밀어붙였던 적폐청산은 누가 보더라도 과해서 정치적 보복으로 비쳤죠.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내놓았을 뒤가 두렵겠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이니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하는 것을 권력 유지의 수단에다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관용 사고입니다. 평소 관용이니 똘레랑스니 하는 말을 외치던 사람들은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말하는 관용이 거짓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용이란 가면 뒤에는요, 예외 없이 근거 없는 분노와 허세에 가까운 오만이 빚어내는 조소와 모멸이 뒤엉킨 멜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동질성에는 읽고 싶은 책만 읽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좌파들의 패거리의식이 깔려있죠. 그들에게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하, 군자는 달라도 서로 인정을 하고 소인은 같아도 싸운다는 논의의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겉으로만 통하죠. 하긴 똘레랑스니 관용의 정신이 하는 것은요,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확산에 필요한 것이지 좌파들의 집단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담당하는 군부의 586들은 지금 무슨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도 자신들조차 속으로는 올해 2% 성장을 장담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왜 고집을 꺾지 않을까요? 경제가 폭망해 나라가 절단날 정도인데 무슨 이유로 그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은 이제 SLBM까지 만들어 우리를 급박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근거로 아직도 남북협력을 말하고 북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조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경제도 안보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권력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권력에 취한 겁니다. 그들 개개인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잘 알지만 집단은 그렇지 않죠. 서로 그건 아니야 라고 부추기며 미래를 낙관한다고 할까요?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지로 몰려가는 낯선 무도를 펼치는 군대개미 같다고 할까요? 제발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봄은 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말입니다. 아침에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